헬로 에브리원 반가워요. 오늘은 14번째 여가 환경의 변화와 미래 여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번 학기가 마지막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쳐야 할 텐데, 우리가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가 환경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인구가 우리나라도 이제 OECD에 가입된 그런 선진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노인 인구들, 즉 노인연층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고령화 현상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교육 여건의 악화, 또 자아지향적으로의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 결혼한 부부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 규모가 더욱더 축소되고 있고, 또 소비도, 소득도 축소가 되고, 또 노동력, 고용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부양 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돈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재정이 많이 악화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또 사회 이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의료기술도 이제 발달이 되고 해서, 세계 각국은 고령 비율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이제 우리는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가 되고, 또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 이상이 곧, 지금은 이제 14% 이상은 지났고, 20%, 21% 이상이 이제 곧 진입을 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여가 활동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만족감 증대, 그 다음에 생활 외의 생활 반경을 확대하는 것, 또 사회 변화에 적응을 유도하는 것,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노년층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제 환경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경제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1세기의 경제 질서는 자기 나라, 자국의 경제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강대국과
또 국가 간의 협력 공동체인 지역 간 많은 그 협의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세계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중심 축이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경제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다 장악을 하고 또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런 걸 해왔는데요. 이제 이 G20이라는 또 세계 각국의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공조하는 목적으로 선진국과 또 신흥국 간의 세계 경제 협의체를 만들었죠. 이게 G20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중심의 변화 그 내면에는 세계 경제 중심의 변화 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 의해 움직여왔던 세계 경제가 중국이 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을 하고 또 아시아 여러 신흥국들이 또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제 경제 중심이 많은 그 변화와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미주 지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 중심 그 경제 활동이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중심의 경제 활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환경의 변화 중에서 두 번째는 경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IT 혁명이 경제적 소프트웨어를 더욱더 가속하고 또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현상에 따라서 맞춰서 IT 혁명 효과가 가세함으로써 제조업 자체의 경제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IT 혁명으로 또 정보 가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또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어떤 그 다양화 또 물적 재화의 보급으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의 중요성의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이게 또 경제 소프트웨어를 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소프트웨어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또 거기에 따르는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경제적 변화 그 양상으로서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이나 또는 상품에 따르는 특성이나 또 서비스의 양질화나 고급화 또 기술의 전문성 그 다음에 편리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제 양극화입니다. 자, 세계화, 현대사회는 우리가 세계화 사회 또는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 완화로 세계적 경제적인 환경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적응하는 능력 차이로 인해서 경제가 폴라리제이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또는 선진국 또 아주 후진국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제 양극화 현상은 경제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 간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경제 양극화 현상의 그 원인은 소득 분배상 발생된 소득 격차의 확대, 소득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경제 위기를 비롯한 소비 주요층인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 고소득층과 그 다음에 하위층, 빈곤층이 이렇게 더욱더 이제 그 갭이 커진다는 거죠. 자, 소득 증대 또는 도로나 교통순환의 발달, 또 주 5일제 근무, 그 다음에 근무제도의 여러가지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여가 시간이 더욱더 증대되고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 경제 양극화 현상 때문에 여가 또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가 환경의 변화 중에 세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 욕구의 증대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기술 혁명인 그 IT 혁명은 통신상으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을 했고, 또 생활상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함으로써 정보 이용 수요가 점점 더 크게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사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고, 또 정보 수준은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보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사회로서 정보가 우리의 부익부 빈익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에 대한 생활이나 여가 그리고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이런 정보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은 그런 욕구가 더욱더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과 여가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유희적 인간인 호모 루덴스라고 할 정도로 노동보다는 자유로운 어떤 놀이 이런 것들에 더욱더 많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또 거기에 여가 활동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달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정신적인 노동은 노동시간과 또 노동시간 외의 자유시간과의 경계가 없어지고,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격의 없이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여가를 분리하지 않는 개념인 노동과 여가를 합성한 워크와 레저를 합성한 웨저라는 신조어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이제 굳이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웨저 마니아들이 존재하는 사회가 더욱더 당연한 그런 추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개인적 소비는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비 현상은 대중적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속성이 반영되진 않았고, 누구나 누리는 그런 유행적이고 그런 대중적인 형태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에 의해서 개인 소비 계층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 시장의 변화 현상에 따라서 이제는 대량 생산보다는 소품종 또 소량 생산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이 시장 세분화 마켓 쉐어를 통해서 목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 소비 계층으로 등장한 이런 신종족, 새로운 종족은 독특하고 또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인터넷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서 소비 문화 생활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세분화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소비 문화, 개인화된 소비 문화가 더욱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계층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고 더욱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사, 기업들은 이것을 목표 시장으로 해서 더욱 다양한 문화상품을 생산을 하고, 또 개인적인 문화 소비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여성의 사회 진출과 소비가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날로 이제 높아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성들이 자아실현이나 또는 자아개발 등 자기 발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여성들은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사회 진출로 인해서 상승하면서 소비 부분도 또한 중요한 목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와 달리 전업주부가 되지 않고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의 의사대로 또 자기의 주관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주도권을 가진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소비에 있어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여가 관련 소비에도 충분한 영향력으로 주요 여가 소비 계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또한 향상되고, 또 가정 소비의 주 의사결정자로 또한 여성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 또 가정 내의 소비에 대해서 영향력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성이 소비를 주도해 나가는 주역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현대 소비 시장에서 독신이나 아직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지 않는 미혼 여성이라든지 또 결혼 후에도 경제력이 지속되는 기혼 여성의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디지털 세대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과 달리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디지털 세대는 전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그런 새로운 신종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란 디지털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까지 디지털 문명이 존재하고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아주 익숙하고, 또 신기술에 대한 저항감이 없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신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세대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으로 IT와 함께 성장하라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된 그런 세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이나 소비 모든 것이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기기나 공간 또 프로그램 등에 그들은 대단히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아날로그 세대보다는 디지털 세대가 더욱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아날로그 세대가 같이 시대적으로 같은 세대가 공존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는 디지털 세대가 모든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 또 이제 대부분 디지털 세대로 다 전환이 되고, 또 디지털
그 세대화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가 환경의 변화 중에 이제 8번째는 신세대 노년층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제생활에서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전략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해서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과거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소비를 중요한 생활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소비 계층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세대 노년층입니다. 자, 신세대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연금 같은 것들을 받고 해서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연금 시대의 노년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또 점점 더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편익과 또 비용의 그런 양면성이 존재하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복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계획된 세대 이들이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노년 생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온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술과 또 의료기술과 각종 제조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풍요롭고 다양해진 식음료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걸 인해서 신체적으로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점점 노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대한 계획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자기 생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경제력 있는 노년층의 증가는 또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소비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들과 관련돼서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실버 산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자, 신세대 노년층은 여가 소비의 또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그리고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여가 활동을 즐기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여가 수요는 점점 더 확대되고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노년층은 건강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여가를 즐겁게 즐기고자 하는 그 욕구 충족적인 여가 상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에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신세대 노년층을 목표 시장으로 해서 노년층이 정신적 또 신체적 욕구 충족할 만한 그 다양한 그런 여가 상품을 제공해서 여가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또 새로운 여가 소비 문화를 창조하고 또 여가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